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제 정적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여러 함수들에 대한 부정적분의 방법들을 배웠죠. 바로 오늘 배우는 정적분은요, 바로 그 전 시간까지 배웠던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부정적분법을 이용해서 부정적분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끝과 위 끝만 대입하면 정적분의 값이 얻어지는 거죠. 무슨 얘기냐? A부터 B까지 fx dx의 정적분, fx의 정적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구하면 된다? 먼저 fx의 부정적분을 구합니다. 자, fx의 부정적분 라지 fx를 구한 다음에 아래 끝과 위 끝에 a와 b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진 부정적분에다가 b를 대입하고 주어진 부정적분에다가 a를 대입해서 빼준 값, 바로 이 값이 바로 정적분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뭐만 잘 구해줄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주어진 함수 fx의 부정적분만 잘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바로 부정적분이 fx의 부정적분이 바로 라지 fx죠. 바로 이 부정적분은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공식이 있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치환적분법이 있었죠. 시간까지 배웠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어요? 부분적분법이 있었죠. 부분적분법. 바로 이러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부정적분만 잘 구해주면 됩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뭐 치환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부분적분법을 이용한 정적분, 이래서 공식처럼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 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정적분의 방법대로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로 정적분에 대한 계산 연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34페이지에 가장 쉬운 문제 1번에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자, 0에서 1까지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예, 먼저 부정적분 구해주면 됩니다. 먼저 부정적분 구해보세요. 자, 인테그랄 2의 x제곱 dx 하나 구해야 되겠죠. 또 하나 뭐 구해야 돼요? 인테그랄 2의 마이너스 x제곱 dx 구해야 되겠죠. 얘는 쉽게 구해집니다. 2의 x제곱 플러스 c라고. 다음 얘는요. 치환해야 되죠. 어떻게 치환해야 됩니까? 자,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은 dt dx가 되는 거죠. 따라서 dx는 마이너스 dt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넣어주면 2의 t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1 dt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요. 2의 t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그런데 t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x죠.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해서 각각의 부정적분을 우리가 구해놨습니다. 예,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이놈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부정적분 적어줍니다. 2의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아래 끝 0, 위 끝 1. 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2의 1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다음 빼기 0 대입하면 2의 0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0제곱. 자, 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2 빼기 2분의 1. 그 다음에 뒤에 거는 0이 되네요. 그쵸? 1 빼기 1 해서 이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답은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은 뭐 부정적분만 잘 계산해 놓으면 됩니다.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만 일단 다 구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 끝, 위 끝을 대입하면 바로 정적분 값이 얻어진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쓸 수 있다. 공식이라든가 치환적분법이라든가 부분적분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페이지 135페이지에 자, 공식 없이도 풀 수 있습니다. 예제 1번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 0부터 4까지 루트 2x 플러스 1dx. 자, 어떻게 구하면 돼요? 부정적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분 먼저 구해봅니다. 루트에 2x 플러스 1 dx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먼저 치환적분법 써야 되겠죠? 루트 안에 2x 플러스 1이 들어있으니까 2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자. 그리고 양변을 x로 미분하면 2는 dt dx가 됩니다. 따라서 dx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분의 1 dt.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녀석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루트에 t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dx는 2분의 1 dt가 되는 거죠. 자, 2분의 1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루트 t는 t의 2분의 1제곱이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t의 2분의 1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2분의 1의 1분의 t의 1 플러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적분상수 c가 되는 거죠. 정리하면 2분의 1 곱하기 분모 2분의 3이죠. 2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2 t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c. 자, 약분됩니다. 아래 위 2 약분되니까 3분의 1 따라서 이제 부정적분 결과가 나옵니다. 3분의 1 곱하기 t가 바로 뭡니까? t가 2x 플러스 1이죠. t가 바로 2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2x 플러스 1로 환원. 2x 플러스 1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해서 아래 끝 위 끝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얘 이렇게 써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로 써줄 수도 있죠. 어떻게? 2분의 3제곱은 자 x의 2분의 3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2x 플러스 1 루트 2x 플러스 1 이라고도 써줄 수 있죠. 루트의 세제곱이니까 루트의 세제곱이니까 제곱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아래 끝 위 끝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자, 3분의 1에 2x 플러스 1 루트 2x 플러스 1이란 부정적분에다가 아래 끝 0, 위 끝 4를 대입합니다. 자, 위 끝 4를 대입하면 어떻게 된다? 자, 4 대입해 볼게요. 먼저 4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248, 9 곱하기 248, 9 루트 9니까 3이 되겠네요. 빼기 0 대입합니다. 0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0 대입하면 1 루트 1 이렇게 되겠네요. 해서 정리하면 3분의 1에 9, 3, 27 빼기 1 해서 3분의 26이 되겠네요. 3분의 26 해서 값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 이거는 부정적분을 완전히 구한 거죠. 주어진 함수의 부정적분을 완전히 구한 겁니다. 부정적분을 이렇게 완전히 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 치환적분법에서 바로 이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환원을 시키지 않고. 무슨 얘기냐? 자, 0부터 4까지 루트 2x 플러스 1 dx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치환을 했어요? 치환한 내용은 그대로 쓰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이 치환을 했죠. 자, 다음과 같이 치환을 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인테그랄 루트 t 그 다음에 2분의 1 dt라고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앞에서는 x에 대한 정적분이었다면 뒤에는 이제 뭐에 대한 t에 대한 정적분이죠. t에 대한 정적분입니다. 따라서 x에 대한 정적분에서 x값에 보면은 x는 0에서 x는 4까지였다면 여기서는 이제 뭐로 바뀌는 겁니까? t는 몇에서 어떻게 대입하면 돼?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x 대신에 0 대입해보세요. 그럼 t는 1에서 t는 4 대입하면 몇 가지? 9까지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0부터 9까지라고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얘를 어떻게 써줄 수 있다? 예, 관계식에서 0부터 9까지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환원을 시키지 않아도 돼요. 바로 여기서 바로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바로 풀면 어떻게 된다? 0부터 9까지 t의 2분의 1제곱 dt 그리고 2분의 1 앞으로 나가면 되죠.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 1 플러스 2분의 1에 t의 1 플러스 2분의 1 아래 끝, 위 끝 0, 9 대입하면 2분의 1에 3분의 2가 되죠. t 루트 t가 되겠네요. 그래서 아래 끝, 위 끝 0, 9 대입하면 2분의 1에 뭐가 됩니까? 9 대입하면 3분의 2 곱하기 9 루트 9, 3 다음 0 대입하면 0이죠. 자, 이거 대입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산이 제대로 맞았는가 확인부터 할게요.
아래 끝이 0부터 9까지가 아니었죠?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여기가 틀렸죠? 그쵸? 0부터 9까지가 아니라 1부터 9까지죠. 계산이 좀 틀렸습니다. 1부터 9까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된다? 네. 1부터 9까지니까 1 대입하면 3분의 2, 1. 그쵸?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똑같이 3분의 26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부정적분을 계산해야 될 경우 완전히 부정적분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바로 치환적분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의 아래 끝과 위 끝의 값의 범위를 이렇게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크게 뭐 어떤 것이 더 물론 밑 아래에 있는 방법이 조금 더 편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푸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환적분에 관한 정적분 문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문제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페이지 136페이지에 예제 2번입니다. 자, 유형 문제입니다. 뭐가 유형이냐? 자, 첫 번째 1번 문제 볼게요. 자,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루트 1-x제곱분의 1 dx. 자, 이 자체를 봤을 땐 지금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공식도 없고요. 부분적분법처럼 두 개의 함수의 곱셈으로 표현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쵸? 그래서 얘는 유형입니다. 어떻게 기억해야 될 유형이냐? 문제에서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꼴로 주어진다면 이런 꼴의 형태가 있다면 다음과 같이 풉니다. x는 a 곱하기 사인 세타와 같이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풉니다. 왜 그럼 a 곱하기 사인 세타를 치환하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사인제곱 세타가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a제곱으로 묶으면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가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공식에서 이런 거 배운 적이 있습니다. 사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제곱 세타는 1. 따라서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a제곱 곱하기 코사인제곱 세타가 될 수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면 좋은 점이 뭐냐?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바꾸면 좋은 점이 뭐냐? 지금 여기 분명히 루트가 들어가 있죠?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죠.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얘기는 루트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바로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따라서 그럼 얘는 어떻게 써줄 수 있느냐? 자, 얘는 분명히 현재 x에 대한 범위죠. x에 관한 정적분이죠. x에 대한 정적분을 자, 이렇게 해서 세타를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세타에 대한 정적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루트,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마이너스 x제곱은 자, 1 마이너스 x제곱.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자,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바꿔주면 돼요? x는 1 사인 세타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따라서 1 마이너스 x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제곱 세타가 돼서 코사인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이제 뭐가 된다? 코사인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다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dx 바꿔줘야 되겠죠. 자, dx 어떻게 바꿔준다? 여기서 바꿔주면 되죠. x는 사인 세타. 여기서 양변을 뭐로 미분해주면 되겠어요? 예. x로 미분해주면 되겠죠. 예, x로 미분하면 세타로 미분합시다. 세타로 미분하면 dx d세타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바로 뭐다? dx는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는 거죠. 코사인 세타 d세타. dx 대신에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식은 뭐에 관한 이제는 세타에 대한 정적분이죠. 자, x에 대한 정적분일 때는 여기서 들어가는 값이 x값의 범위였다면 이번에는 세타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은 예, 세타에 대한 값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세타는 어떤 값이냐? 사인의 값은요. 사인의 값은 제 아무리 커봤자 1과
마이너스 1 사이죠. 1과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을 갖도록 하는 세타의 가장 기본적인 범위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느냐. 한번 여기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사인 세타의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 어떻게 생겼을까? 0, 1, 0, 마이너스 1, 0, 0,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게 바로 y는 사인 세타의 그래프 아닙니까? 그쵸? 이 녀석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값을 갖는 범위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기가 몇이에요? 2분의 파이고 여기가 바로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그래서 여기서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에 사인 세타가 x값이 0이 되는 x값이 0이 되는 바로 이거 x값이잖아요. x값이 0일 때 세타의 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한 세타의 값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x값이 0일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타의 값은 몇이 되는 겁니까? 0이 되죠? 0이 되니까 바로 여기죠. 사인 세타가 0. 다음 x값이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가 이제 x값이 2분의 1이어야 돼. 2분의 1 되는 그러한 세타의 값은 몇이 되는 겁니까? 특수각이네요. 그쵸? 30도죠. 따라서 세타는 몇? 6분의 8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x값에 대한 세타의 값 몇하고 몇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녀석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계속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0부터 6분의 파이까지. 자, 루트의 코사인 제곱 x는 얘 지금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가 돼서 얘네들 약분되죠? 얘네들 약분되니까 1만 남습니다. 그래서 1d 세타. 이 세타에 대한 정적분이죠. 그래서 1의 부정적분은 세타. 그리고 0에서부터 6분의 파이까지 해서 6분의 파이 빼기 0 해서 정적분의 값 몇이 나옵니까?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치환적분도 굉장히 중요한 형태 하나 배웠습니다. 자, 문제에서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꼴이 나온다면 얘는 반드시 어떻게 해서 푼다? x는 a 사인 세타로 치환을 해서 푼다. 이렇게 해서 풀면 어떻게든 세타에 관한 삼각함수의 꼴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그때 필요한 공식 뭐가 있었다? 얘가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치환을 한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적분 문제니까 x에 대한 정적분 문제를 뭐에 대한 정적분 문제로 바꿔줘야 된다. 세타에 대한 정적분 문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래 끝, 위 끝에 대한 정적분 값의 범위도 바꿔줘야 되고요. 그때 세타의 범위는 어떻게 잡아주는 게 좋다? 마이너스 1부터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부터 파이까지. 기본적으로 한 사이클을 갖는 녀석 요 정도. 그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세타의 범위를 잡고 이 안에 있는 특수각으로 세타의 값을 찾아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바로 이처럼 삼각함수의 치환 문제입니다. 삼각함수로의 치환 문제. 어떤 유형이다? 자, 삼각함수로의 치환 문제. 첫 번째로 뭘 공부했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공부했죠. 이제 삼각함수의 치환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a제곱 플러스 x제곱의 꼴입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